2026년 당신의 띠는 지금 돈을 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올해 유독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했습니다. 분명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월급날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달은 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외식도 줄였고 쓸데없는 소비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통장 앱을 여는 순간 숫자가 기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어디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큰 지출도 없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소비 습관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구 좌우커가 열렸다. 벽에 구멍 뚫린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구조 자체가 새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세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님이 수십 년간 사람들을 보아온 결과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쌓이고 누구는 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년의 기운과 띠 기운의 충돌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빙운년입니다. 하늘의 불, 땅의 말이 만나는 해. 이 불의 기운은 강렬합니다. 어떤 띠에게는 재물을 활활 태워 올리는 용광로가 됩니다. 어떤 띠에게는 가진 것마저 소진시키는 화마호모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띠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남은 기간 재물운이 강하게 발동하는 띠 탑 3 그리고 그 반대편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새는 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물운이 강한 띠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운을 놓치는 순간 다음 기회는 3년 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이 아니면 이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2026년이 결정적인 해인지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병오년, 빙오년 이 두 글자를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 안에 올해 당신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병, 붕, 은, 하늘의 불입니다. 오는 땅의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타오르고 땅에서는 말이 달립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한 가지입니다. 속도, 말은 빠릅니다. 그런데 말의 속도는 양날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말은 천리를 달립니다. 방향이 틀린 말은 제 발로 벼랑을 향해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으면서 2026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고 빠르게 잡는 사람, 크게 얻습니다. 망설이는 사람, 반대의 방향을 보는 사람, 기회의 뒷모습만 봅니다. 올해는 천천히 모으는 해가 아닙니다. 움직임이 재물을 부르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불의 기운은 재물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동양 철학에서 불홀은 확산의 기운입니다. 타오르면 주변을 밝힙니다. 열기가 퍼져나갑니다. 가진 것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면 태워버립니다. 불은 살리기도 하고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오년에 재물운이 강한 띠는 딱 두 종류입니다. 첫째, 불의 기운과 상생상성하는 띠, 불이 타오를 때 함께 힘을 얻는 구조. 둘째, 불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띠, 불기운을 받아내고 품을 수 있는 구조. 반대로 불과 충돌하는 띠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기운을 가진 띠가 있습니다.
이런 띠는 올해 유독 돈이 새는 느낌을 받습니다. 버는 것 같은데 남지 않습니다. 쓴 것도 없는데 줄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닥불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쇠로 된 냄비가 있습니다. 불 옆에서 뜨거워지고 음식을 익힙니다. 불이 냄비를 살립니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옆에 두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까이 가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것이 충돌입니다. 돌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불을 품습니다. 타지 않고 오래 온기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띠는 지금 냄비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돌 그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올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틀립니다. 재물운이 강한 띠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각이 강한 기운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냄비도 불 위에 올려놓아야 음식이 익습니다. 불 옆 선반에 놓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해라는 것은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문은 그냥 닫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띠의 기운을 아는 것, 하나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집안에 이미 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운은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재물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두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해라고 해도 집안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막혀 있으면 돌아섭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의 현관이 이렇습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습니다. 우산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던져져 있습니다. 뒤집힌 신발,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풍수에서 뒤집힌 물건은 기운이 거꾸로 흐른다는 신호입니다. 들어와야 할 재물이 문 앞에서 되돌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그 문을 수십 번 지나칩니다. 그때마다 기운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딱 3가지만 바꾸십시오. 신발은 코가 문 쪽을 향해 가지런히, 바닥에 가방이나 짐이 없을 것, 조명이 어둡다면 밝은 전구 하나, 이 3가지입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뭉쳐 있습니까? 쿠폰이 반쯤 찢어진 채 들어 있습니까? 카드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까?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더럽고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없는 곳에 재물은 앉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입니다. 구겨진 지폐를 그냥 구겨서 넣는 습관. 이것이 사소해 보입니까? 돈은 존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함부로 다뤄지는 곳에서 돈은 떠납니다. 지폐는 반드시 펴서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스님이 수십 년간 보아온 결과 재물운이 강한 사람들의 지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여유가 있고 지폐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까? 재물운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영수증부터 꺼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잠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해에 머리를 남쪽으로 두면 불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불과 불이 마주치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진시킵니다. 특히 재물운이 약한 띠에게는 이것이 수면 중 에너지 소진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미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의 유리한 방향은 북쪽 또는 동쪽입니다. 집 구조상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것 하나만 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방향으로 머리를 두십시오. 아침에 첫 햇살이 닿는 방향에 생기성의가 모입니다. 그 생기를 자는 동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지갑, 잠자리.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재물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두고 삽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재물 기운이 새는 곳, 많은 분들이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곳, 돈 쓰는 곳이니까요. 아닙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 쇠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소리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화장실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집이 있습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재물이 새는 구멍을 하루 종일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변기 뚜껑은 어떻습니까? 사용 후 그냥 올려둔 채 나오십니까? 변기는 집안에서 가장 강하게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그 구멍으로 함께 빠집니다. 물 내리는 순간 뚜껑이 열려 있으면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갑니다. 사소한 것 같습니까? 매일 수십 번 반복됩니다. 매일 수십 번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을 것. 둘째, 변기 뚜껑은 사용 후 반드시 닫을 것. 셋째, 화장실 안 시든 화분이나 쓰지 않는 물건, 오늘 중으로 치울 것.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화장실에 빠져나가는 물기운과 만나면 재물이 더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집에 돌아가는 즉시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방. 주방에서는 불과 물이 만납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 많은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 호, 과, 물, 쇠, 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배치, 오행에서 이것은 수극화, 쇠, 크, 호, 물이 불을 끄는 구조입니다. 이런 주방에서는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가족 간에 이유 없는 갈등이 잦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유독 주방에서 많이 일어나는 집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조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관계와 재물을 흔듭니다. 구조를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하십시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나무무의 기운입니다. 오행에서 나무는 물 세열 먹고 불호를 만들어냅니다. 물과 불 사이에 완충제입니다. 충돌하는 두 기운 사이에 나무의 기운이 끼어들면 싸움이 중재됩니다. 화분 하나가 주방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재물의 흐름도 함께 안정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울.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습니까? 그 거울은 매일 들어오는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함께 반사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 나갑니다. 현관 거울은 반드시 측면에 두십시오. 정면은 금기 찜찜입니다. 측면에 두면 기운이 반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침실 거울도 확인하십시오. 침대를 향한 거울이 있습니까? 수면 중 에너지가 거울에 비추어지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자는 동안 회복되어야 할 에너지가 거울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울의 위치 하나가 수면의 질과 기운의 회복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관, 지갑, 잠자리, 화장실, 주방, 거울, 이것들은 모든 띠에게 해당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재물운도 집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기본 위에서 올해 유독 강한 재물 기운을 타고 있는 띠, 반드시 조심해야 할 띠, 2026년 병오년 재물운 탑3을 지금 공개합니다. 당신의 띠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본론입니다. 2026년 병오년 재물운이 강하게 발동하는 띠 탑3. 그런데 발표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들으면 탑3에 해당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운이 강하다는 것,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가 더 많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강한 재물운은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줍니다. 그 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씨앗을 심은 밭에는 싹이 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는 그냥 흙이 젖을 뿐입니다. 재물운이 강한 해는 봄비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비가 와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약한 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한 해일수록 더 세밀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해에는 물 한 방울이 더 소중합니다. 새는 구멍을 더 꼼꼼히 막아야 합니다. 어떤 띠든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3위입니다. 소띠. 소띠의 기운은 땅 두입니다. 묵직하고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병5년의 불호. 이 불이 땅 두를 어떻게 합니까?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재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이것이 화생토, 호성토입니다. 불이 땅을 낳는 원리. 올해 병5년의 강한 불기운이 소띠의 땅, 기운을 키워줍니다. 2026년 소띠에게 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횡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묵묵히 버텨온 시간, 그것이 올해 가시적인 형태로 돌아옵니다. 손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갑니다.
올해 소띠는 그 끝에 도달하는 해입니다. 특히 주목할 시기가 있습니다. 9월에서 11월 이 세 달이 소띠에게 올해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기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지혜는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띠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손은 빠르지 않지만 끝까지 갑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급함입니다. 갑자기 큰 투자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 이것은 소띠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해온 것을 더 단단히 다지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열매도 크게 맺습니다. 둘째, 북동쪽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소저의 방위는 북동쪽입니다. 집안 북동쪽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그곳에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 두십시오. 작은 황금 장식이면 충분합니다. 황금 장식이 없다면 동전 3개를 빨간 천에 싸서 서랍 안에 넣어 두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향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셋째, 색을 활용하십시오. 이 시기 소띠에게 재물을 가져다주는 색이 있습니다. 황색과 갈색입니다. 땅의 색입니다. 소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지갑을 바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자주 쓰는 소품, 지갑, 메모장,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기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띠분들 들으셨습니까? 꾸준함이 올해 당신의 무기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9월이 오기 전까지 지금 하는 것을 더 깊이 파십시오. 소띠가 3위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떤 띠입니까? 이 띠에게는 올해 외부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넓게 열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아무리 강한 재물운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입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띠는 올해 재물의 통로가 넓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띠에게는 스스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띠를 공개한 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닭띠 여입니다. 닭띠와 말우 이 두 기운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2026년은 말의 해입니다. 닭, 여운, 이 말의 기운과 특별한 구조를 이룹니다. 삼합, 삼hợp, 세 가지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닭띠는 올해 이 삼합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말의 해가 닭띠의 기운을 끌어올려 줍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올해 닭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익이 생깁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재물의 통로가 됩니다. 잊고 있던 인연이 돌아옵니다.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기회가 옵니다. 닭띠의 올해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구간, 이 시기가 닭띠에게 올해 가장 강한 재물운의 파동이 오는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닭띠분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닭띠에게 올해 재물이 새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입커입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울음으로 아침을 엽니다. 그런데 울음이 지나치면 화를 자초합니다. 닭띠는 말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강해지면 기운이 넘칩니다. 기운이 넘치면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말,
감정적인 결정, 남의 일에 개입, 그리고 보증, 이것들이 올해 닭띠의 재물 통로를 막는 원인입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올해 닭띠에게 보증은 열린 재물 통로를 스스로 닫는 행위입니다. 투자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솔깃합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싶습니까? 멈추십시오. 반드시 3일을 기다리십시오. 3일 후에도 같은 판단이 서면 그때 결정하십시오. 닭띠의 올해 실수는 대부분 빠른 결정에서 옵니다. 재물운이 강할수록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넘칠 때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움직여야 할 때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기준 홀수날에 하십시오. 1일, 3일, 5일, 7일, 9일 홀수는 양영의 기운입니다. 닭띠의 서쪽 기운과 이 양의 기운이 만나면 재물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닭띠는 이 기운을 어떻게 더 강하게 붙잡습니까? 서쪽 방향입니다. 닭여의 방위는 서쪽입니다. 집 안 서쪽 공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곳에 화분을 하나 두십시오. 잎이 둥근 식물이어야 합니다. 둥근 잎은 재물을 모으는 형상입니다. 뾰족한 잎은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반드시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을 고르십시오. 색도 활용하십시오. 이 시기 닭띠에게 맞는 색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닭여은 금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색은 닭띠의 본래 기운을 강화합니다. 흰색은 그 기운을 맑게 유지시킵니다. 지갑, 명함 지갑, 매일 손에 쥐는 소품, 이 색을 더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바꾸면 기운도 작은 것부터 바뀝니다. 닭띠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오래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조심하십시오. 보증 서지 마십시오. 큰 결정 앞에서는 3일을 기다리십시오. 서쪽을 정리하고 둥근 잎 화분을 두고 금색과 흰색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닭띠의 올해 전략입니다. 닭띠가 2위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떤 띠입니까? 1위 띠는 올해 명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 상승 기운 중 하나를 정면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 띠에게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하지 않으면 강한 재물운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입니다. 발표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5년의 강한 불기운은 2026년이 끝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이 창문이 열린 시간입니다. 창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호랑이띠 인입니다. 호랑이 인과 말우,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명리학에서 이 조합은 인호술, 인우수, 삼합화국고주를 이룹니다. 호랑이, 인, 말, 우, 개, 슈, 이 세 기운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불의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은 말의 해입니다. 호랑이띠는 이 말의 해와 삼합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 호랑이띠는 불기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운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이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 올해 호랑이띠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됩니다. 둘째,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구조. 호랑이띠 주변의 사람들이 올해 재물의 통로가 됩니다. 셋째, 움직임이 많을수록 재물이 따라오는 구조.
가만히 있으면 기운이 잠듭니다. 움직일수록 재물이 깨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시기가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구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까? 새로운 거래가 있습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호랑이는 기회를 보면 달립니다. 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띠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움직이십시오. 호랑이띠의 올해의 재물은 기다리는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나가십시오. 아직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하십시오. 연락 하나가 올해 호랑이띠에게 재물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쪽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호랑이인의 방위는 동쪽입니다. 사무실 동쪽, 집 안 동쪽 공간, 여기에 붉은색 계열 소품 하나를 두십시오. 붉은색은 불기운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의 기운과 올해 불기운이 이 색을 통해 연결됩니다. 재물의 불기운을 더 강하게 당깁니다. 작은 붉은 소품 하나, 오늘 당장 찾아보십시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혼자 움직입니다. 빠르고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그것이 호랑이의 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힘이 약점이 됩니다. 기운이 너무 강한 해에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큰 실수가 됩니다. 큰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신뢰하는 사람 한 명과 의논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6월에서 9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동쪽에 붉은 소품을 두십시오. 큰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의논하십시오. 이것이 호랑이띠의 올해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탑3에 들지 않은 띠분들 실망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남은 기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띠가 있습니다. 원숭이 띠신입니다. 원숭이, 션우와 말우 이 두 기운은 상충합니다. 충궁이란 두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기운이 흔들립니다. 안정된 것들이 흔들립니다. 재물도 흔들립니다. 올해 원숭이띠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재물 손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피해, 이것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계약서와 서류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십시오. 올해 원숭이띠의 손실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옵니다. 돼지띠 하이입니다. 돼지띠는 올해 불기운에 의해 가진 것이 소진되기 쉬운 해입니다. 돼지 하이는 물,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물이 증발합니다. 가진 것이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 이유를 모르겠는데 소진되는 느낌, 올해 돼지띠가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띠의 올해 전략은 하나입니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새로운 투자, 올해는 때가 아닙니다. 큰 지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올해 돼지띠의 최고 전략은 절약과 비축입니다. 1년을 잘 지키면 내년이 달라집니다. 원숭이띠, 돼지띠 분들, 이것이 나쁜 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은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3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3위 소띠, 2위 닭띠, 1위 호랑이띠, 그리고 조심해야 할 원숭이띠와 돼지띠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띠와 관계없이 어떤 분에게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강한 재물운도 그냥 흘러갑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새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물 습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띠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소띠, 닭띠, 호랑이띠, 원숭이띠, 돼지띠. 그런데 스님이 수십 년간 사람들을 보아온 결과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띠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재물이 모이는 사람과 재물이 새는 사람, 그 차이를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작은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게 앞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다른 가게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그분은 가게 앞 물 웅덩이를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쓰십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깨끗해야 좋은 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들어오는 길, 현관을 정리하는 것도, 지갑을 비우는 것도,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길을 깨끗이 하는 것, 재물은 존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정돈된 곳으로 흐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띠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아침에 창문을 여십시오. 최소 5분입니다. 밤새 닫혀있던 공간, 묵은 기운이 쌓여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기운이 나가고 새로운 생기성애가 들어옵니다. 막힌 공기에는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하루의 시작을 신선한 기운으로 여십시오. 둘,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는가? 이 질문 하나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는 사람,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질문이 쌓이면 소비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재물이 모입니다. 셋, 지금 지갑을 여십시오. 영수증을 전부 꺼내십시오. 지금 당장 지갑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꺼낸 자리, 그곳이 새로운 재물이 앉을 자리입니다. 지폐는 펴서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카드는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지면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기운이 가벼워지면 재물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넷, 오늘 물건 하나를 버리십시오.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것,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하나만 골라 오늘 버리십시오. 낡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선언입니다. 기운은 그 선언을 압니다. 5,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재물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불평이 많은 곳,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나? 왜 돈이 안 모이나? 이런 말이 많은 곳에서
재물은 조용히 떠납니다. 감사는 재물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3가지만 하십시오. 현관을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지갑 안에 영수증을 비우고 지폐를 정돈하십시오. 이 3가지입니다. 작아 보입니까?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반년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짧습니까? 충분합니다. 방향을 바꾼 배는 반 시간 만에 목적지를 바꿉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띠가 탑3에 들었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이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들지 않았다면 더 단단히 지킬 때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릇을 닦으십시오. 그릇을 비우십시오. 그릇을 정돈하십시오. 하늘은 준비된 그릇에 재물을 담아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연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남은 시간 당신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월별로 재물운이 강하게 오는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